여기가 좋아요. 아, 신혼. 참, 예. 네, 저는 원래 네. 지붕이 없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번에 이 책이 네, 이 표지가 굉장히 세요. 네. 사신 분들이 지하철에서 차마 그렇죠. 펼치고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 막 예. 쳐다보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책을 만드는 건 그 나름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일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시안을 4개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다른 3개에 비해서 가장 임팩트가 있긴 했습니다. 네. 눈에 확 띄기는 하더라고요. 네. 임팩트는 네, 굉장히 네. 강하게 한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다른 책들 뭐 유러시아 견문, 개벽화 선언, 공학 이야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하시다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들 독자들한테 이제 가볍게 이 책을 아직 선뜻 표지 때문에 미처 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이야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이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인 건데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견문은 3년 동안 이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갈 거다라는 거를 보고 온 것이고요. 그런 경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앞으로의 세상을 직접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는 게 앞으로 3권인데 그 첫 번째 책으로 북한 혹은 뭐 북조선 책을 쓴 거는 유라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도로나 철도나 이런 물리적인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식민과 분단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직 40대 초반의 학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크게 안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띠지에 있는 그 네. 세계적인 투자가인 네. 짐 로저스도 이렇게 제가 영어로 핵심 내용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고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북토크를 한다. 네, 네. 그게 언젠가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에 뭐 북한 이야기,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 뭐 한반도 뭐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성세대, 흔히 말하는 뭐 60대, 50대 넘으신 좀 낡은, 비주얼이 좀 낡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는 굉장히 젊은 세대가, 젊은 역사학자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 네. 또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은 우리 지금 남한보다는 굉장히 좀 청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권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많이 준비를 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 건가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북한이 우리는 주로 핵 미사일 뭐 이런 걸로 네. 접근을 많이 하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늘 식량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0세기 후반에 북한도 이 화학 비료, 뭐 이렇게 농기계 등등등 이렇게 산업적으로 농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재가 들어가니까 석유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20세기형 기계 농업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량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비료도 다 이렇게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막혀 있는 거고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활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와 생태 뭐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갈 때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이스라엘의 밀리테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전쟁에 대한 대비였죠. 그래서 북한은 100만 군이나 보유하고 이런 건데, 앞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기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죽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아질 거다. 그러면은 군대의 일상적인 활동도 저는 매우 빠르게 바뀌어 갈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 클라이밋 암이라고 하는 기후 부대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북한의,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후재단은 폭우가 남북을 가리고 내리진 않거든요. 폭염이 남북을 이렇게 보면서 오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남북의 군대가 합동작전을 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후나 이런 거는 한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세기형 냉전이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이런 구도도 저런 거기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부대 이런 거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 혹은 뭐 다음 집권당 등등등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 내지는 과제이다라고 봅니다. 교수님의 이 책을 읽어보면 그동안 가졌던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끔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친북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동안 적대시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책인 것 같은데, 이 내용 관련해갖고 조금 약간의 뭐 오해를 받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밀리테크라고 하는 게 이 군대가 축적한 과학 기술을 상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가장 특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북한도 선군 정치를 오래 해오는 과정 속에서 군부가 과잉 성장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장과 결합시켜서 군인들이 CEO가 되고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써놨더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판적인 이스라엘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도 있고 중동에서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쏙 빼놓고 그렇게만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미 이스라엘의 그런 면들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일부는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매우 그냥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당제로 가고 뭐 선거를 하고 하는 게 잘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고 하면 저 조건 속에서 가장 벤치마킹하기 좋은 나라가 어딘가를 보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도 해서 직접 가보기도 했잖아요. 막 김정은 위원장이 막 관광 투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세습하고 있기도 하고 50년 이상 한 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저런 세계적인 거버넌스의 나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인민행동당의 거버넌스는 어떻고 인재를 교육하는 방식은 어떻고 등등등은 조선노동당이 충분히 배워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비판적으로 보실 수는 있죠. 예. 이 책도 과연 시사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 가볍게 실험적으로 접근을 하고 향후 만들어 나갈 100년 후의 세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면에서 되게 많이 좋은 반응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또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에 찬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하셔서 곧 김정은한테 연락 올 거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면은 가서 일해볼 생각이 있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사실 강원도에 꽂혀 있는데, 강원도에 꽂혀 있는 것도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은 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남북 강원도에서 재밌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 일종의 특보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고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커리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출신이 갖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저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세계로 나올 텐데 그 실험을 처음부터 함께 해 나가면서 그 20년, 30년의 성장 과정을 나의 커리어와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 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예외적인 특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젊은 네. 북한 지도자 앞에서 너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한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에 기여를 하고 또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리뷰도 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북한 남북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100만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기왕이면은 남북을 아울러서 100만 독자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남북을 아울러서 100만 독자가 기원을 하고 조심하고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